지난 시간에 지금 먹는 약 한 알이 당신의 수명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 내용이 너무 길어서 오늘은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먹는 약의 수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대부분 식탁 한쪽에는 약봉지가 하나쯤은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치료를 위해서 매일 먹는 약 한 알이 내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약과 독은 종이 한 장 차이이니 약이 내 몸을 망치기 전에 끊어야 한다고 말하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의사는 먹지 않는 약이라는 책의 내용을 근거로 지난 시간 영상을 요약 정리합니다. 이 책의 의사는 혈압을 반드시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의사이며 오히려 의사로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약을 줄여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혈압약을 줄일 때는 일단 그 약을 중지해 보고 혈압이 올라가면 다시 복용하면 됩니다. 정말 한번 해본다는 마음으로 약을 빼보는데 대부분 혈압이 변하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끊게 된다고 합니다. 혈압은 일반적으로 추워지면 올라가고 더워지면 내려갑니다. 계절뿐만 아니라 환자의 연령이나 컨디션에 따라서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약을 전혀 바꾸지 않으면서 일단 약을 먹기 시작하면 같은 약을 같은 양으로 몇 년 동안 계속 복용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네요. 심지어 90% 이상은 60대에 처방받던 약을 80대가 되어서도 그대로 먹는다고 합니다. 고령자 중에는 약으로 혈압을 너무 낮춰서 인지 기능이 나빠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약은 6종류 이상 먹으면 이상 사례가 나오기 쉽기 때문에 의사는 가능한 약을 줄여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제대로 약을 조절하고 줄이는 의사가 거의 없으며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10종류, 15종류를 처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의사들이 다약제 복용이 좋지 않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진료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은 각각의 기준치가 있고 그 이하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적혀 있으니 기준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의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약을 줄여가는 것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환자의 인생까지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 혈압이 높은 상태를 허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나이가 들면 혈압이 올라갈까요? 동맥경화가 진행되면서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는데 몸 구석구석까지 혈류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압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억지로 혈압을 내려버렸을 때는 오히려 혈류가 구석구석까지 흐르지 않겠지요. 혈압이 오르거나 내려가는 것은 생체 조절 기능 때문인데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들려고 몸이 혈압을 높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혈압인 사람에게는 염분을 줄이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혈압과 염분은 관계가 없다는 설도 있습니다. 의학계도 염분 제한과 관계없다로 양분되어 있는데 의학적인 진위 여부는 크게 관심이 없고 그 사람이 좋아하면 먹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한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인생의 즐거움이 줄어들면 오히려 그 사람의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약을 몇 개 이상 먹는 경우는 줄이는 게 좋다든가 약 중에서 무엇을 우선 줄여야 한다든가 이런 원칙 같은 게 있을까요? 약은 먹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약을 5개, 6개 먹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반드시 약 수첩 등의 중요한 약부터 순서를 매겨줍니다. 당연히 약을 줄일 때는
우선순위가 낮은 것부터 평소에도 본인에게 필요 없는 것부터 줄이면 됩니다. 하지만 갑자기 약을 뚝 끊기는 어려우니까 일단은 6개를 5개로 만들고 그 다음 4개로 계단을 내려가듯 하나씩 하나씩 약을 줄여 나갑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에 자주 가니까 약이 필요하다고 하면 약이 하나 늘어나겠죠. 그럴 때는 교환 조건으로 이 약을 늘리는 대신 다른 약을 줄이도록 합니다. 이렇게 약 하나를 늘릴 때 하나를 줄여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로가 되도록 항상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약은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간지럽다고 하면 가려움증 약, 잠이 안 온다고 하면 수면제, 화장실에 자주 간다, 어디가 아프다, 위가 이상하다 등등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약이 늘어납니다. 나이가 들면 얼마든지 상태가 나빠질 수 있으니까요. 특히 순환기 질환이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 당뇨병 약, 혈전제 등이 세트로 따라오기 때문에 6종류, 7종류가 금방 되어 버립니다. 합병증으로 류머티즘까지 생기면 10종류는 가볍게 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질병별로 투약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점점 더 많은 양의 약을 먹게 됩니다. 환자는 어떤 약이 제일 중요하고 어떤 약의 중요도가 낮은지 대부분 모릅니다.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의사도 거의 없습니다. 그럼 우선순위를 어떻게 매겨야 할까요? 당연히 생명과 직결되는 약이 가장 순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약, 그런 약의 우선순위는 자연스럽게 낮아지겠죠. 다만 생명과는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환자에 따라서는 오늘 밤 푹 자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사람도 있으니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그 사람의 개성과 생각, 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A와 B가 완전히 똑같은 10종류의 약을 먹는다고 해도 A와 B에게 약의 우선순위는 다릅니다. 그 사람의 성격, 나이, 생활, 예후 등도 감안해서 순위를 매겨야 합니다. 즉, 의사가 독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대화를 나누며 결정해야 합니다. 약을 많이 먹으면 어떤 해로운 점이 나타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혈압약을 여러 곳에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 중에는 자신이 먹는 약 중에 어떤 게 혈압약인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내과에서 혈압약을 처방받았으면서 정형외과 가서도 저 혈압이 높아요 라고 말해서 혈압약을 처방받아 결국 2배로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넘어졌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이 마른다고 하소연도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타입 분비량이 줄어드는데 항콜린제도 여러 진료과에서 처방받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소화기계 약, 과민성 방광약, 콧물약, 가려움증 약입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며 입이 마르는 부작용이 있는 약을 먹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까지 의사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중복되기 쉬운 약으로 그 밖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진통제가 중복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내과에서 어디가 안 좋으세요? 라고 물으면 신경통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대답해서 진통제를 처방받는 사람이 정형외과에서도 이미 진통제를 받고 있어서 용량의 2배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는 소화기 관련 부작용이 나타나기 쉬워서 결과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의궤양이 생긴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약의 복합적인 작용인지 모르지만 의욕이 없고 기력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어 인지 기능이 저하된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20종류의 약을 먹고 있었는데 그걸 조금씩 줄이다가 전부 끊었더니 마치
다른 사람처럼 팔팔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약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활하면 될까요? 장수의 절대적인 법칙은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각자 자기 나름의 건강법을 가지고 있는데 일정한 리듬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침형, 저녁형 등등 다양해서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점심 전에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고 자는 시간은 일정합니다. 식사도 한 종류가 아니라 다양한 것을 먹는데 결과적으로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육식을 좋아한다고 고기만 먹는다면 좋지 않겠죠.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채소도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과식은 피해야 합니다. 하루에 4끼를 먹거나 간식을 많이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수면장애 전문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늘 갈 곳과 오늘 할 일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몸을 움직이면서 적당히 피곤해져 밤에 잠을 잘 자고 수면 각성 리듬을 만들기 쉬워집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면 인지 기능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별것 없는 일상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집에서도 일정한 역할이 있고 몸을 움직이는 편이 좋습니다. 여러 여건상 책 내용의 일부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의사는 먹지 않는 약. 책은 우리가 흔히 먹는 약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이 책을 통해 약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연적인 방법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 관련 정보나 책을 읽고 건강한 삶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는 똑똑한 환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내일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는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